소비 진작을 위한 이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이 정부의 추경을 두고도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요, 추경은 그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다 이런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대국민 실험장이냐 이러면서 지금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데뷔쇼라며 새 정부 흠집내기의 혈안입니다. 내수가 침체돼 민생이 어려운데 지켜만 보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 쿠폰 예산 13조 2천억과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6천억입니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 대변인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이제 가계 경제로 치면 예. 저희 집에 그 형편이 안 좋아서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쌓였어요, 사실은 이미.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5월 달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 이미. 그리고 10년 전보다 거의 2배가 늘었고 GDP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래도 너무 급해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다. 그러면 그 대출 받은 돈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거냐? 정말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의 가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창업을 하는데 자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자녀들 취업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지원 자금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출 받았으니까 자 일단 소고기 사 먹고 기분 좋게 좀 일단 좀 쓰자, 못 썼던 거 쓰자, 그러고 이거 너네들 나중에 너네들이 갚으면 돼,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수효과, 한국은행이 분석한 승수효과가 전국민 지원금은 0.33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조 원을 투입했는데 GDP 성장에 직결되는 것이 3,300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프라에 투자하면 0.86입니다. 그러니까 8,600억 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소비 진작하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우선적으로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저소득층, 서민들이 쓰시는 가서 물건 팔아주시는 그런 가게들, 그런 가게들이 사실은 더 급한 거예요. 좀 부유하신 분들이 다니시는 가게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물론 거기도 장사돼야죠. 그렇지만 더 시급한 데는 그런 데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재원의 11%만이 기초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수급자한테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치적인 것 아니냐, 결국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이제 졸속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 선별지구에 관한 것도 좀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네. 2020년도에 우리가 한번 시행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상권들이 활성화됐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KDI 연구 보고서 가지고 국민의힘이 공격하던데 KDI 연구 보고서를 보면 평상시에 100만 원 쓰는데 100만 원을 더 주니 200만 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130만 원, 즉 30만 원의 효과를 본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70만 원을 저축해 쓸 수도 있고 뭐 아껴서 다음에 쓸 수 있는데 그 기간 자체가 5, 6개월 정도 짧습니다. 아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차상위 계층에는 현금 지급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KDI 연구 보고서는 카드만 매출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기간이 한정적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여행 같은 그리고 영화 그리고 문화예술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 것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사이클로 봤을 때도 지금이 최적의 상황에서는 추경합니다. 국채 발행하죠. 그러면 국채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에 한 40조 정도를 매도를 계속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 한 5조 정도 매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혜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금리가 인상하니까 좀 부동산 가격이 낮춰지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호텔 경제학이 아니라 순환 경제학 측면에서도 분명히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2, 3년 지나갔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뭐 여행 가는데 제한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비흡한 정책을 지금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 마중물 역할로서는 100점짜리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부분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7년 이상 채무가 연체된 소상공인들의 빚을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 탕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기쁜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이미 힘들게 갚아냈던 사람들은 좀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이제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저렇게 채권을 이제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는 것인데. 예. 지금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우리가 4, 5개월 뒤에 과연 이 100%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61조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절반을 30조 원 된 돈을 이제 다 이제 배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한 차례,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인데 네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어떤 이 생산에 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더군다나 지금 서울 집값 상승 현상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네네. 지금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가는 그런 비슷한 지금 상황이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기업들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뭔가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써버리면 결국 이게 모두 다 이제 지금 다 이 빚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책임이 따릅니다. 그만큼 쓰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따르는데 문제는 탕감을 해주는데 누구 돈으로 탕감해 줄까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돈으로 탕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이잖아요. 다 세금이잖아요. 예. 다 은행의 빚으로 따안고 배드뱅크 아니면 결국 세금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언젠간 또 국민들이 다 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마치 정부가 다 없애주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매달 꼬박꼬박 갚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다 그러면 누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차근차근 갚겠어요. 언젠간 또 탕감해 준다 그러면 탕감하는데 결국 다 n분의 1로 다 가져가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고 네, 또 글쎄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졸속으로 되는데 추경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것처럼 보여서 되겠느냐? 또 탕감해주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탕감이라는 부분은 글쎄요, 막연히 반대하기도 어려워요. 워낙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정부도 예. 사실 뭐 재정 건전성의 차원에서 뭐 그걸 탕감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저렇게 저런 정도 내놓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도덕적 해이라는 걸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갚은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5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자 탕감도 아니고 네. 원금을 완전히 탕감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이거 경제학적으로 정부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말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워낙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GDP에 거의 우리가 50% 육박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채무가? 네. 근데 이거 나중에 누가 갚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뭐 그래서 이번에 세입 경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 경쟁. 그러니까 3조 다가 아니라 이제 세입 경쟁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이 추경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 대선 전에도 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만 타이밍 문제다 이런 얘기 한 게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예. 추경에 반대는 하는 건 별로 논리적 근거가 떨어지는데 일단 건전한 재정이 점점 위협받는다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키냐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 확대는 불가피해요. 네. 추경이라는 건 불가피하고 어떤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소비 진작을 시킨다든지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건 맞는 건데 이게 과연 이제 재정 건전성과 어떻게 조화시키냐 문제, 이건 우리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